우리가 먼저 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바뀌면 어찌 되죠? 양은 그대로 있고 요 양이 되죠. 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요게 바뀝니다. 여기 풍래 이깁니다. 공장님 얘기가 같습니다. 먼저 들어준 사람이 이익을 볼 것이고 계속 이익만 보려는 사람은 들어줘야 할 손해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산택 손괴입니다. 손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위에다가 산을 놓고 밑에다가 연못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손해깨다, 산택 손깨다 이렇게 봤네요. 이제 선뜻 우리가 저게 왜 손해일까 하는 게 이제 생각이 안 들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손해는 먼저 우리가 얘기를 비춰보면 이제까지 노력하고 고생한 것이 헛되게 돌아갔다. 산처럼, 저기 산이죠. 산처럼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내한테 공덕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하니까 지금 그림이 산택 손괴인데 이게 이제 연못이죠. 연못. 예, 연못. 우리가 이래 연못을 두고 봅시다. 연못. 이거는 산 이런데 아마 쌓아놓은 산보다 그죠? 연못이 컸어. 그죠? 산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자꾸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자꾸 흙을 깔아 묵어 가지고 이게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형상이 돼서 손해가 났습니다. 이런 손해가 날 때 이 말입니다. 이런 손해가 날 때 우리가 이제 처신하는 방법이죠. 손해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손해 났을 때 처신하는 방법이 주역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주역은 그렇습니다. 전쟁 난다. 아이고 죽겠구나. 이러면 주역이 필요 없죠. 전쟁이 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또 살아남을까 하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처럼 손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희가 이런 그림을 그렸죠. 복희가 산, 연못 이렇게 연못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리 이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손해 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면 손해 나도 믿음이 있으면 정성이 있으면 그죠? 크게 길하다. 원길은 크게 길하다입니다. 그러니 허물이 사라질 것이다. 손해가 나도 마음을 바로 쓰면 이 말입니다. 마음을 바로 쓰면 정도로 가면 오히려 이익이 날 수가 있다. 이익이 날 수 있다. 갈 바가 있으면 이익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손해 났을 때 바로 마음 쓰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어찌 그 손해 나는 마음 자세를 쓸 것이요? 하니까 우리가 두 개의 제기입니다. 두 개의 제기를 놓고 간소한 제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의미가 쉽진 않죠. 하나하나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원문입니다. 소는 유부, 원길, 무구, 그죠? 가정, 이유유왕, 갈지용, 이계가용향. 이랬습니다. 이건 향입니다. 형이 아니고 향. 예. 가용향. 이거는 이괴죠. 이괴. 그죠? 이괴, 가용향. 이거 갈자죠. 갈지용. 이유요 유자입니다. 유유왕. 유유왕. 예. 됐죠? 소내. 소내. 소내입니다. 예. 손해는 여러분 어떤 게 손해입니까? 내 것이 남에게 가는 것이 손해죠. 내한테 들어오면 이익이고요. 그죠? 내한테 들어오면 이익이고, 내한테서 나가면 손해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줄 때 마음이 들어줄 때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줘라. 좋은 마음. 요 부가 우리가 정성부자라고 했죠. 정성부자 또는 믿음부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때 요때는 믿음으로 줘라. 줄 때는 믿음으로 줘라. 믿고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못 믿을 곳은 아예 주지도 말고, 그러면 나에게 크게 길하다. 요 원은 크다는 뜻입니다. 크게 길하다. 그리고 허물없다. 가정, 뭐를 바르게 해야 되느냐? 뭘 바르게 해야 되느냐? 내가 줄 형편이 안 되면 못 준다. 내가 줄 형편이 되면 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줄 형편이 못 되면 못 준다. 예. 줄 형편이 되면 줘라. 그죠? 우리가 형제간에 한번 봅시다. 뭐 집 사는데 형님 집을 담보해 달라 합니다. 그죠? 담보해 주는데 그 집이 잘못되면 우리 식구가 날아가죠. 내 집 날아가는 나는 우리 식구가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못 해준다고 해야 되죠. 무계산적으로, 그죠? 무계획적으로 해주는 거는 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는 옵션이 붙었죠. 딱 줄 형편이 되면 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줘도, 갈왕자니까 줘도, 그죠? 들어줘도 주는 바가 있어도 이익이 돌아온다. 이익이 돌아온다. 어떻게 들어서 쓸 것이요. 이거는 어찌 갈자입니다. 어떻게 하여 들어서 잘 쓸 것이요. 그죠?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유세 떨고 줘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뭐지요? 자기 형편을 생각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산택하는 걸, 이 택은요, 택은 산택돼 있죠. 택은 이 연못이라는 택은 우리가 가을을 나타냅니다. 가을. 그러니까 봄은 요게 천둥이죠. 천둥은 봄입니다. 근데 지금 봄에서 지금 가을로 왔거든요. 이 안에가 가을이거든요. 가을이니까 봄에 농사 지으면 가을 되면 이 말입니다. 가을 되면 이미 식량이, 곡식이, 그죠? 식량이나 이 곡식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추수를 할 때 보면 나락을 줍고 고구마를 캐고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부잣집은 어떻게 한답니까? 삭삭 주워서 끌고서 안 간다는 거죠. 그죠? 한 이렇게 10고랑 되면, 그죠? 이 고랑 10고랑 되면, 고구마가 10고랑 되면 한 7, 많이 하면 8고랑쯤은 이래 캐고 9째, 10째는 이 고랑을 놔놓는다 이겁니다. 왜요? 동네에서
살기 힘든 집이 있잖아. 그 집을 위해서 내놓는 거죠, 이게. 그죠? 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낫거리를 했습니다. 이제 낫거리를 쭉 이래가지고 이제 낫거리를 했죠. 이래 나락을 이렇게 이제 쌓았습니다. 쌓아놓고 추수를 해 갈 때 이게 이렇게 더미를 쌓았다고 그러면 한 8더미는 가져가고 한두 더미는 나눠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을 돼서 추수를 하는 집은 괜찮지만 추수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집이 있죠. 논밭이 없는 집.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온다. 이 의미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좀 있으니까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벌어서 먹고 살면서 자식에게 우리가 입히고 먹이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나치게 풍성하게 안 줘도 된다.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봅시다. 온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다리가 뭡니까? 휘청휘청 하도록 우리가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줄 때는 간소하게 줘도 된다. 넉넉지 못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얘기를 하면 내가 한 3개 있으면 하나 정도 들어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 있을 때는 줄 거 없죠. 내도 우선 생명을 붙잡아야 되니까 못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주는 소위 이 자세는 어떤 자세냐? 간소하게 넉넉지 못해도 좋으니 간소하게 마음은 크게 줘야 좋다. 제사는 마음으로 줘야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공자님이 주역을 읽다가 나온 공자가의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자의 가, 집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후손들이 모아놓은 어록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주역을 읽으시다가, 그죠? 어지손익, 손과 익의 괴를 만나고선, 그죠? 위연 이탄이라.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했다. 이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자공이 자리를 비키면서 탄식 소리에 놀라 자리를 비키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서 탄식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을 읽어보니 드러내서 주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을 얻을 것이고 얻어서 남의 것을 이익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니 참 천리가 무섭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그릇에 자기 입에다가 남의 것을 뺏었어. 남의 것을 들어와가 내한테 보태려고 하는데 성인의 도는 지금 성인의 도가 여러분 어떤 게 성인의 도입니까? 자연의 도입니다. 자연의 도. 그죠? 자연의 도입니다. 자연의 이치거든요. 자연의 이치대로 자기 것을 들어서 남에게 보태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익이 돌아오게 돼 있고, 그죠? 남의 것을 뺏어서 내한테 보태려고 하고, 그죠? 어쨌든지 남을 넘어뜨리고 내 것으로 뺏어 오려고 하는 자에게는 필시 손해를 입게 돼 있다. 재앙을 입게 돼 있다. 이 대목을 읽고 어찌 내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소냐 하는 얘기가 이래 있거든요. 상당히 훌륭한 얘기인데
참고를 하시고, 저는 왜 오늘 이 손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느냐 하면요.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 방한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하늘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줬잖아요. 우리가 먼저 손해를 봤잖아. 그죠? 국내 여론도 그렇고, 그죠? 국제적 여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 이익도 없이 일본에게 소위 덜렁 합의를 해줬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당장에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죠? 또는 앞으로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어려운 일은, 힘든 일은 접어두고 먼저 손을 버려야 된다.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지난번 일본하고 우리가 회담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일본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야, 한국이 그렇게 답답한 일도 없는데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거는 상당히 참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우리 일본을 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니 우리 일본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뭔가 응답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기시다가 답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 우리가 먼저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줬다. 손은 덜어내는 건, 손해보는 건요, 내 거를 먼저 덜어내 준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덜어내는 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덜어냅니까?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는 덜어낼 게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덜어낸 거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역시 구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그럼 기시다가 답방 후에, 총리의 답방 후에 어쩌는 거냐? 이거로 돌아간다. 우리가 먼저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에서 이익으로 간다. 예. 손에서 이익으로 간다. 지금 저 산택 손깨 그림을 그리면요, 산택 손깨가, 요게 산택 손깨죠? 하나, 둘, 이렇게 움직거리면요, 밑에서도 2가 움직거리고 위에서도 5가 움직거립니다. 예. 여기도 임금이고 여기도 임금입니다. 예. 5의 자리는 임금이고 요거는 상대 임금이죠. 상대 임금입니다. 이 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먼저 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바뀌면 어찌 되죠? 양은 그대로 있고 요 양이 되죠. 요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요게 바뀝니다. 여기 풍래익입니다. 공장님 얘기가 같습니다. 먼저 들어준 사람이 이익을 볼 것이고, 계속 이익만 보려는 사람은 들어줘야 할 손해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정부처럼 계속 있었다고 그러면, 그죠?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한일 두 나라에도 좋은 소위 바람직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